뭉이모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장 숲지기. 쾅! 누군가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더들리는 소스라치며 잠에서 깼다. 대포는 어딨어? 더들리가 멍청한 소리를 했다. 해리와 더들리의 등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니 버넌 이모부가 미끄러지듯 방에서 뛰쳐나왔다. 양손으로 소총을 쥔 채였다. 이제야 그가 가지고 온 길쭉하고 가느다란 꾸러미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누구야? 버넌 이모부가 소리쳤다. 경고하는데 이쪽엔 총이 있다. 잠깐 소리가 멈췄다. 그러더니 와장창. 어찌나 강하게 내리쳤는지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와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거대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길고 덥수룩한 갈기 같은 머리카락과 거칠게 잔뜩 꼬인 턱수염으로 대부분 가려져 있었지만 그 온갖 털 아래 딱정벌레처럼 반짝이는 두 눈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온 거인은 몸을 구부려도 머리가 천장에 쓸릴 정도였다. 그는 허리를 숙여 문을 집어들더니 손쉽게 다시 문틀에 끼워 넣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폭풍우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거인이 몸을 돌려 모두를 바라보았다. 차 한잔 타주려나? 그렇게 편안한 여행길은 아니었거든. 거인은 공포로 얼어붙은 더들리가 앉아있는 소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좀 비켜봐라, 비갯덩어리야. 낯선이가 말했다. 더들리는 꽥 비명을 지르더니 잔뜩 겁에 질려 버넌 이모부 뒤에 움츠리고 있는 엄마 뒤로 달려가 숨었다. 그래, 네가 해리구나. 거인이 말했다. 해리는 사납고 거칠고 그림자 가진 거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딱정벌레 같은 눈 주위가 미소로 주름지는 것이 보였다. 지난번 봤을 때는 아기였는데. 거인이 말했다. 넌 아빠를 많이 닮았어. 눈은 엄마랑 똑같지만. 버넌 이모부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냈다. 지금 당장 떠나주시오, 선생. 이모부가 말했다. 이건 무단 침입이야. 아, 입 닥쳐 더질리. 얼간이 같으니라고. 거인이 말했다. 그는 소파 너머로 팔을 뻗어 버넌 이모부의 손에서 총을 획 빼앗더니 곰으로 만들어진 쉽게 총자루를 구부려 매듭까지 지어서는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버넌 이모부가 또 한 번 쥐가 밟혔을 때 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어쨌거나 해리, 거인이 더즐리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했다. 생일 정말 축하한다. 너 주려고 뭘 좀 가져왔는데 한번 깔고 앉은 것 같긴 하지만 맛은 괜찮을 거야. 거인이 검은색 코트 주머니에서 살짝 찌그러진 상자를 하나 꺼냈다.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록색 아이싱으로 생일 축하한다 해리라고 쓴 크고 끈적끈적한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해리는 거인을 올려다보았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입으로 올라오던 중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세요? 거인이 낄낄거렸다. 그래, 내 소개도 안 했구나. 루비우스 해그리드. 호그와트에서 일하는 열쇠지기이자 숲지기지. 해그리드는 거대한 손을 뻗어 해리의 팔 전체를 흔들며 악수했다. 아까 차 한 잔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해그리드가 두 손을 맞비비며 말했다. 차보다 좀 더 센 거라도 괜찮아. 그런 게 있다면 말이지. 해그리드의 눈길이 쪼그라든 감자칩 봉지가 들어있는 빈 벽난로로 향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더니 벽난로 쪽으로 허리를 숙였다. 뭘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잠시 후 그가 물러나자 벽난로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은 축축한 오두막 전체를 일렁이는 빛으로 가득 채웠고 해리는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기가 온몸을 적셔오는 것을 느꼈다. 거인은 자기 몸무게 때문에 푹 꺼진 소파에 다시 앉아 코트 주머니에서 온갖 물건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구리 주전자, 소시지가 들어있는 물렁물렁한 포장 용기, 꼬챙이, 찻 주전자, 이 빠진 머그잔 몇 개와 호박색 액체가 들어있는 병 한 개. 그는 그 액체를 한 차례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오두막은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찼다. 거인이 움직이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통통하고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살짝 탄 소시지 6개를 먼저 꼬챙이에서 빼내자 더 들리는 움찔했다. 버넌 이모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저 사람이 주는 것에는 손도 대지 마라, 더들리. 거인은 험악하게 씩 웃었다. 댕내 푸딩 같은 아들은 그 이상 살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더즐리 걱정 말라고.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소시지를 건네주었다. 해리는 그렇게 훌륭한 음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배가 고팠지만 거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을 것 같자 해리가 입을 열었다. 죄송한데 저는 아직 아저씨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거인은 차를 한 모금 꿀꺽 삼키고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해그리드라고 불러라. 거인이 말했다.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호그와트의 숲지기야. 뭐 호그와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 테지. 잘 모르겠는데요.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해리가 얼른 덧붙였다. 죄송하다고? 해그리드가 눈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움츠린 더즐리 부부를 쏘아보며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해야 하는 건 저 사람들이지. 네가 편지를 못 받고 있는 건 알았다만 호그와트가 뭔지도 모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세상에, 너희 부모님이 그런 걸 다 어디서 배우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단 말이냐? 뭘 배웠는데요? 해리가 물었다. 뭘 배웠냐고? 해그리드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나원, 잠깐만 기다려라. 해그리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가 난 그의 모습은 오두막 전체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듯했다. 더즐리 가족은 겁에 질려 벽에 바짝 붙었다. 지금 이 아이가? 하고 거인이 더즐리 부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여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요? 그 말은 좀 심하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어쨌든 그는 학교도 다녔고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저도 아는 게 조금 있긴 해요. 해리가 말했다. 뭐 수학이나 그런 것도 할 줄 알고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손을 내젓고는 말했다. 내 말은 우리 세상에 대해서 말이다. 너의 세상이기도 하고 내 세상이기도 하고 너의 부모님의 세상 말이야. 그게 무슨 세상인데요? 해그리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 더즐리! 해그리드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이미 무척이나 창백해진 버넌 이모부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해그리드는 사나운 눈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냐?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잖아. 너도 그렇고.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유명한 분들이 아닌데요? 너 정말 모르는구나. 진짜로 몰라. 해그리드는 해리에게서 당황한 눈길을 떼지 못한 채 머리를 쓸어 올렸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해그리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버너니 모브는 갑자기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만!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거기서 멈추시오, 선생!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는 건 용납 못해! 버넌, 더즐리보다 용감한 사람이라도 지금 해그리드의 분노 어린 시선 앞에서는 겁에 질렸을 것이다. 해그리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노로 떨렸다. 말 안 해줬단 말이야?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 아이한테 남긴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한마디도 안 전했다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교수님이 편지를 남겨놓는 걸 봤다고. 더즐리,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한테 그걸 숨겨왔다고? 저한테 뭘 숨겼는데요? 해리가 간절한 말투로 물었다. 그만! 하지마! 버너니 모브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함을 질렀다. 피투니아 이모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아, 당신들 둘 다 꺼져버려.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 너는 마법사야. 오두막에 정적이 흘렀다. 오직 바닷소리, 바람이 부는 휘파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제가 뭐라고요? 해리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마법사라고. 해그리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소파는 신음소리를 내며 더 한층 주저앉았다. 그리고 내 생각엔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굉장한 마법사가 될 거다. 그런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는데 당연하지 않겠냐? 이제 편지를 읽어봐야겠구나. 해리는 마침내 손을 뻗어 누르스름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바다 위에 오두막, 바닥, H 포터군 앞이라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해리는 편지를 꺼내 읽어 보았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장 알버스 덤블도어, 1급 멀린 훈장 수훈에 빛나는 최고의 마법사 겸 최고위원장 겸 국제마법사 연맹 마법사장, 포터군에게 귀하께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교과서 및 준비물 목록을 동봉하오니 확인해 주십시오. 학기는 9월 1일에 시작됩니다. 늦어도 7월 31일까지 부엉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미네르바 맥고나걸 드림. 해리의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불꽃놀이 하듯 터져 나왔다. 대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잠시 뒤 해리는 더듬더듬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엉이를 보내라니? 이런 고르곤이 골골댈 노릇이군. 네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네. 해그리드가 집마차 끄는 말도 쓰러뜨릴 법한 힘으로 자기 말을 철썩 치며 말했다. 해그리드는 코트 안 또 다른 주머니에서 진짜로 살아있는 털이 조금 부스스한 부엉이 한 마리와 기다란 기펜과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냈다. 해그리드는 이 사이로 혀를 빼죽 내민 채 쪽지를 휘갈겨 썼다. 해리는 맞은편에서 뒤집힌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한테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내일 이것저것 사주러 갈 겁니다. 날씨가 끔찍하네요. 몸 조심하세요. 해그리드. 해그리드가 쪽지를 돌돌 말아 건네자 부엉이는 부리 사이에 그것을 꽉 물었다. 그는 문 쪽으로 가서 부엉이를 폭풍석으로 던졌다. 그러더니 이런 건 전화통화를 하는 것만큼이나 평범한 일이라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해리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얼른 다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잿빛이 된 얼굴로 굉장히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버너니 모브가 난로 불빛 속으로 들어왔다. 얘는 못 보내! 버너니 모브가 말했다. 해그리드가 끙 소리를 냈다. 댁 같은 대단한 머글이 이 아이를 막는 걸 보는 것도 좋겠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해리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머글이라고 했다. 헤드리드가 말했다. 저들처럼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른단다. 내가 여태까지 본 머글 중에서도 가장 머글다운 가족과 함께 자랐다니 너도 참 운이 없었어. 우리가 쟤를 키우기로 했을 때 그따위 헛짓거리는 못하게 할 거라고 맹세했소. 버너니모부가 말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로 했다고. 마법사라니 원참. 이모부도 알고 계셨어요? 해리가 말했다. 제가 마법사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알았느냐고? 피투니아 이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알았느냐고? 당연히 알고 있었지. 괘씸한 동생도 그 모양이었는데 너라고 다르겠니? 그래, 걔도 딱 저런 편지를 받더니 그 학교로 사라졌어. 그러더니 방학 때마다 주머니에 개구리 알을 잔뜩 넣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찻잔을 쥐새끼로 바꿔놓곤 했지. 걔가 어떤 앤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걘 괴물이었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이래도 릴리 저래도 릴리 집안에 마법사가 있는 걸 자랑스러워했다니까. 피투니아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더니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부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던 것 같았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그 포터라는 남자를 만났고 집을 떠나 결혼하더니 너를 가졌다. 나는 당연히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될 줄 알았어. 똑같이 이상하고 똑같이 비정상이고. 그러더니 너한텐 안 됐지만 릴리 그 애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날려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를 떠맡게 됐고. 해리는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목소리를 되찾자마자 해리가 말했다. 자기 목숨을 날려버리다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교통사고라니? 해그리드가 포효했다. 그가 격하게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더즐리 부부는 원래 있던 구석으로 얼른 달아났다. 어떻게 릴리와 제임스 포터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 얼토당토 않는 소리로군. 이건 모욕이야. 우리 세계 아이들은 모두 해리포터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정작 해리포터는 자기 사연도 모르고 있다니. 근데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해리가 절박하게 물었다.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해그리드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나직히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네가 이렇게까지 아는 게 없을 줄 전혀 몰랐거든. 아, 해리, 내가 이 얘기를 너에게 해줄 적절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호그와트로 갈 수는 없잖냐. 해그리드는 더즐리 가족에게 경멸에 찬 시선을 던졌다. 뭐 너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은 아는 게 좋겠지. 그래도 명심해라. 내가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엄청나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거든. 어떤 부분은. 해그리드는 자리에 앉아 잠깐 동안 불꽃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처음은 어떤 사람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은 근데 네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 세계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웬만하면 그 이름은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름이거든. 왜요? 가고일이 가글이라도 할 일이군. 해리, 사람들은 아직도 겁에 질려 있는 거야. 제기랄, 이거 일이 참 어렵게 됐는데? 자, 봐. 어떤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어.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최고로 나쁜 마법사가 됐지. 아니, 그보다도 더 나빠. 더 나쁜 것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이름은 해그리드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써주실 수는 있어요? 해리가 제안했다. 아니,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래, 좋다.
그 사람 이름은 볼드모트야. 해그리드는 몸을 떨었다. 다시는 나한테 그 이름을 말하게 만들지 말거라. 어쨌거나 이 마법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일인데 추종자들을 찾기 시작했어. 실제로 추종자가 생기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겁을 먹어서 추종자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자의 힘을 조금이나마 얻고 싶어 했지. 그래, 그자는 힘을 키워 가고 있었거든. 어두운 시절이었어, 해리.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낯선 마법사와는 감히 친해질 생각도 못했지.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자가 모든 걸 장악해가고 있었어. 물론 몇몇 사람이 맞서기도 했지만 그자는 그들을 죽여버렸어. 끔찍하게. 몇 남지 않은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 호그와트였단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라고들 했으니까. 그래서 그자도 감히 학교를 접수할 생각은 못했지. 어쨌든 그때는 그랬다. 네 엄마 아빠는 내가 알던 어떤 마법사보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 학창 시절에는 둘 다 호그와트 남학생 회장, 여학생 회장도 했고 그 사람이 왜 네 부모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게 참 수수께끼다. 릴리와 제임스 둘 다 덤블도어 교수님과 가까운 사이여서 어둠의 편에 선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 두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알려진 거라곤 10년 전 헬로윈에 그자가 너희 가족이 살고 있던 마을에 나타났다는 것뿐이야. 그때 너는 겨우 1살이었어. 그자가 너희 집으로 가서는 해그리드는 갑자기 엄청나게 더러운 물방울 무늬 손수건을 꺼내 백고동 비슷한 소리를 내며 코를 풀었다. 미안, 해그리드가 말했다. 근데 그만큼 슬픈 얘기야. 나도 너희 엄마 아빠를 알았거든.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없었을 거야. 아무튼 그 사람이 네 부모님을 죽였어. 그러고 나서 이거야말로 진짜 수수께끼인데 너도 죽이려고 했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때쯤에는 그저 사람 죽이는 걸 즐긴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널 죽일 수가 없었어. 이마에 그 표시가 어쩌다 생겼는지 궁금하진 않았니? 그건 평범한 상처가 아니야. 강력하고 사악한 저주가 몸에 닿았을 때 생기는 거거든. 내 엄마도 아빠도 심지어는 너의 집조차 날려버린 저주인데 너한테는 통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네가 유명해진 거다, 해리. 그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어. 네가 유일한 예외라고. 우리 시대 최고의 마법사들, 맥키넌 가족도 본즈 가족도 프루이트 형제도 그자의 손에 죽었는데 넌 그저 아기였는데도 살아남은 거야. 해리의 마음속에 매우 고통스러운 뭔가가 떠올랐다. 해그리드의 이야기가 끝나자 눈이 멀듯한 초록색 섬광이 다시 보였다. 그 빛은 예전에 떠올렸던 것보다 더 선명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다른 기억도 떠올랐다. 높고 차갑고 잔혹한 웃음소리. 해그리드가 슬픈 눈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님 지시에 따라 무너져 내린 집에서 내가 직접 너를 데려왔다. 널 이작자들한테 데려왔지. 헛소리! 버넌 이모부가 말했다. 해리는 화들짝 놀랐다. 더즐리 가족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버넌 이모부는 확실히 용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가 해그리드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말 잘 들어라, 꼬맹아. 버넌 이모부가 으르렁거렸다. 네 녀석에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건 인정하마. 아마 매질만 제대로 했어도 고쳐졌겠지. 그리고 네 부모 말인데 뭐랄까 그 작자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인간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세상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법사 같은 것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딱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리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해그리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코트 안쪽에서 낡아 빠진 분홍색 우산을 뽑아들었다. 그는 검이라도 되는 양 우산을 버넌 이모부에게 겨누고 말했다. 경고하는데, 더즐리? 내가 경고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수염 덥수룩한 거인에게 우산 끝으로 찔릴 위험에 처하자 버넌 이모부의 용기는 다시 수그러들었다. 그는 벽에 몸을 납작 붙이고 입을 다물었다. 그래, 그래야지. 해그리드가 씩씩거리더니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소파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꺼졌다. 한편 해리에게는 아직 수백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근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질문이다, 해리. 그자는 사라졌어. 없어진 거야. 너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날 말이다. 그래서 네가 더 유명해진 거지. 그게 가장 수수께끼야. 왜냐하면 그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 왜 사라진 걸까? 그자가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자한테 죽음을 맞이할 만큼의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자가 아직 저 바깥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뭐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 말도 믿지 않아. 그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왔거든. 그중 몇몇은 최면 비슷한 것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 그자가 돌아올 거라면 그럴 수 없었겠지. 우리 대부분은 그자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건 맞지만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 너무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네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자를 끝장낸 거야, 해리. 그자가 계산에 넣지 못한 어떤 일이 그날 밤 벌어진 거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네 안에 있는 뭔가가 그자를 공경에 빠뜨린 거야. 확실하게. 해그리드는 온기와 존경심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해리를 바라봤지만 해리는 기쁘다거나 자랑스럽다는 느낌 대신 뭔가 끔찍한 실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법사라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해리는 더들리에게 두들겨 맞고 피투니아 이모와 버넌 이모부에게 괴롭힘 당하며 평생을 보냈다. 해리가 정말 마법사라면 어째서 더즐리 가족이 그를 벽장에 가두려들 때마다 흙투성이 두꺼비로 변해버리지 않았을까? 해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마법사를 물리쳤다면 더들리가 어떻게 항상 그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고 다닐 수 있었을까? 해그리드,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법사일 리 없어요. 놀랍게도 해그리드는 킥킥 웃었다. 마법사가 아니다? 네가 겁먹거나 화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냐? 해리는 벽난로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모와 이모부를 분노하게 만든 그 모든 이상한 일은 그가 해리가 공경에 빠지거나 화가 났을 때만 일어났다. 더들리 패거리에게 쫓겼을 때는 어쩐지 녀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 있었고 우스꽝스러운 머리 모양을 하고 학교 관리를 걱정했을 때는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만들 수 있었다. 최근 더들리한테 맞았을 때도 그 자신도 모르게 복수하지 않았던가? 더들리에게 보아뱀을 풀어놓지 않았나? 해리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해그리드를 보았다. 해그리드는 엄청나게 화난 웃음을 지었다. 그치?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포터가 마법사가 아니라니. 두고 봐라. 너는 곧 호그와트에서 유명해질 거야. 하지만 버너니 모브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못 보낸다고 했을 텐데 라고 말했다. 얘는 스토널 중등학교에 갈 거고 그걸 감사히 여기게 될 거다. 나도 그놈의 편지를 읽어봤어.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필요하더군. 마법 주문책이니 마법 지팡이니. 해리가 가길 바라면 덱처럼 대단한 먹을도 절대 막을 수 없을걸? 해그리드가 으르렁거렸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의 아들이 호그와트에 가는 걸 막겠다니 미친 소리지. 해리의 이름은 태어난 순간부터 학생 명단에 등록되어 있었거든. 해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마법 학교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7년만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몰라볼 만큼 달라질 거라고. 지금부터는 자기랑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될 거고, 역대 호그와트 교장 선생님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알버스 덤블도어의 지도를 받게 될. 난 얘한테 마법인지 뭔지 가르치려고 정신 나간 날 늙은 너 멍청이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다니까. 버너니모부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해그리드가 우산을 꽉 잡더니 머리 위로 빙그르르 돌렸다. 절대로. 해그리드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내 앞에서 알버스 덤블도어를 모욕하지 마! 해그리드가 공중에 들어올렸던 우산을 휙 내려 더들리를 겨눴다. 보라색 섬광이 번뜩이더니 폭죽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날카롭게 꽥 하는 비명소리가 났고, 다음 순간 더들리는 살찐 엉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더들리가 등을 돌리자 바지에 난 구멍으로 꼬불꼬불한 돼지꼬리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버너니모부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피투니아 이모와 더들리를 다른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겁에 질린 눈길로 해그리드를 바라보고 문을 세차게 닫았다. 해그리드가 우산을 내려다보며 턱수염을 어루만졌다. 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그리드가 후회스러운 듯 말했다. 뭐 그래도 주문이 제대로 먹힌 건 아니니까. 원래는 저 녀석을 돼지로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미 너무 돼지 같아서 더 바꿀 게 없었던 것 같구나. 해그리드는 숨많은 눈썹 아래로 해리를 슬쩍 곁눈질했다. 호그와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참 고맙겠는데 말이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나는 엄밀히 따지면 마법을 써선 안 되거든. 너를 쫓아가서 편지를 전해주고 하는 동안에는 마법을 조금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내가 이 일을 맡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지. 왜 마법을 쓰면 안 되는데요? 해리가 물었다. 그게 나도 호그와트에 다녔는데 그러다가 솔직히 말하면 퇴학을 당했어. 3학년 때였지. 사람들이 내 마법 지팡이를 반으로 뚝 부러뜨리고 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덤블도어 교수님 덕분에 숲지기로 계속 머물 수 있었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덤블도어 교수님은. 왜 퇴학당하셨는데요? 시간이 늦었구나. 내일 할 일도 많은데. 해그리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시내에 나가서 네 책이랑 뭐 다른 것도 사야 하니까. 해그리드는 두꺼운 검은색 코트를 벗어 해리에게 던져주었다. 그걸 덮고 자거라. 해그리드가 말했다. 뭐가 꿈틀거리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어느 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잠지 몇 마리가 아직 들어있는 것 같거든. 오늘의 무니모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5장 다이애건 엘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